왜 우리는 진짜 듣지 못하는가? 1. 문제 제기 우리는 정말 듣고 있을까? 왜 우리는 종종 듣고도 듣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누군가의 한숨, 한마디의 위로, 사랑받고 싶다는 작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을 흘려버리고 우리는 어느새 고요한 단절 속에 놓입니다. 난청은 단지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방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 난청이 주는 철학적 질문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난청은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처음엔 높은 음이 들리지 않고 다음엔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진 듯한 고립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인 청력 저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듣지 않습니다. 귀가 아닌 마음이 닫혀버린 순간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그 의미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는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 왜 우리는 듣지 않는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공감적 경청 EMPATHIC 리서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산합니다. 진심으로 듣는 대신 이길 준비를 하고 판단하고 조언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작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4. 소음 속의 침묵, 고요 속의 외침. 현대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도시의 소음, 끊임없는 알림음, 뉴스, 광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소리를 잃어갑니다. 아이가 건네는 한마디, 연인이 보내는 눈빛, 자신이 내뱉는 한숨조차 놓쳐버리고 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조용히 들려온다. 그래서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소리를 흘려버리는지 모릅니다. 5. 청력의 상실 그리고 관계의 상실. 난청은 단순한 소리의 소실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순간 관계의 거리는 멀어지고 고립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청각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우리도 마음이 난청에 걸리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고립됩니다. 6. 장자의 이야기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기. 장자는 말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통달에 이른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듣는 순간은 소리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듣는다는 것입니다. 7. 왜 우리는 듣기를 두려워하는가? 듣는다는 건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듣는 일은 두렵습니다. 타인의 슬픔과 분노, 외로움을 그대로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내면과도 마주해야 하니까요. 8. 현대인의 난청 바쁜 삶 속의 침묵. 현대인은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가족과 친구의 대화도 짧은 메시지와 이모티콘으로 대신합니다.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준 적이 있나요? 질문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한 시간은 언제였나요? 9. 청력 검사는 몸의 문제, 경청은 삶의 문제. 청력 검사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얼마나 삶을 듣고 있는지 묻습니다. 당신의 몸이 내는 신호를 듣고 있나요? 당신의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있지 않나요? 당신 스스로가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10. 경청은 세상을 다시 잇는 첫걸음. 경청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군가를 들어줄 때 우리는 다시 연결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기쁨, 불안을 함께 나눕니다.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경청은 이해의 시작이며 행동의 출발점이다.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할 수 없습니다. 11. 경청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 바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12. 소리를 넘어서 의미를 듣는 삶. 진짜 듣는다는 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인이 자주 화내는 이유는 뭔가? 동료가 말없이 퇴근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인가? 이런 것을 듣는 사람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13. 마지막 결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난청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와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인가요? 누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14. 실천 제안,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경청 훈련. 한 사람의 말을 5분 동안 끼어들지 않고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나는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적어보세요. 15. 결론 문장.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조용히 듣고, 더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것이 세상과 당신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